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13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제 목소리가 들려서 이게 누군가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는 민원연에서 모니터 팀장을 하다가 지금은 정책 일을 하고 있는 이봉우 활동가라고 합니다. 네, 이정일입니다. 저는. 네. 오늘 처장님이 안 계세요? 네. 어디 가셨지? 오늘 처장님이 안 계셔서 오랜만에 부득이하게 제가 혼자 하게 됐는데, 처장님께서 일정이 좀 꼬이셔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하루 종일 안산과 진천을 오가는 아이고. 예, 지역 일정을 또 소화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 너무 지역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유명인이 되면 어쩔 수 없죠. 여기저기서 많이 찾으시니까. 역시 셀럽은 다르네요. 네. 원래는 이 진천 일정만 있는 줄 알고 네. 오전에 와서 방송을 하시려다가 네. 뒤늦게 안산 일정이 있다는 걸 깨닫고 이정일 PD와 저에게 아침에 급하게 니네 둘이 해라. 예,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아침에 문자가 왔는데 저는 시간을 좀 단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좀 뒤에 하자고 하는 건가라고 기대를 하면서 문자를 봤는데 못한다는 문자였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요새 안 그래도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팟빵의 순위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우리가 순위가 좀 올라간 것처럼 보이고 네. 우리 구독자 수도 많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제가 혼자 하는 바람에 또 이것도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만. 김 처장님을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확실히 김영윤 차장님이 방송을 하고 안 하고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셀럽은 셀럽입니다. 이게 꼭 우리 탈곡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다른 방송에서도 처장님이 한번 나가신 방송에서는 그 작가님들이나 PD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처장님을 대체할 만한 인물을 잘 못 찾는다는 거죠. 사실상 없죠. 네. 없는 것 같은데. 네. 진짜. 우리 자화자찬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예, 진짜로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방송국에서. 네, 이거 처장님이 듣고 계실 테니까. 처장님.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화이팅. 우리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 청취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출연자보다는 컨텐츠에 그렇죠. 초점을 맞춰서 오늘 방송도 잘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재밌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이유가 아무래도 최근에 우리 민원연에서도 보고서나 탈곡기를 통해서 이 주제를 가장 자주 많이 다뤘습니다.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예, 일본의 경제 보복 얘기를 우리가 계속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제 보복이라 하지 말고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경제 침략이라고 명명을 했죠. 예. 네. 여러 가지 명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침탈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저 전반적인 언론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는 경제 보복입니다. 그거 다음으로 이제 수출 규제 많이 쓰는데 이제 수출 규제라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약해 보이니까 그렇죠. 부당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수출 규제. 보복이라고 하면 막 우리가 당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수출 규제는 사실 어느 나라나 자유무역 질서 하에서도 어느 나라나 그렇죠. 그 합법적인 약속 틀 안에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잘못하면은 미국하고 중국처럼 싸우기도 하지만은 아무튼 경제 보복, 일본의 경제 보복을 우리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마 그 뉴스에 평소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 아니면 평소엔 그렇지 않아도 이 경제 보복만큼은 아마 많이들 소식을 접하실 텐데. 어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일단 아베 세력, 그러니까 개헌 세력이 전쟁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 그 개헌 세력이 개헌선인 3분의 2는 넘질 못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전에는 3분의 2 넘는다, 막 그런 난리를 자신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선거 유세 때도 아베 총리가 마지막 유세에서도 개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개헌에 상당히 큰 뜻을 품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을까? 그렇죠? 그게 이제 전쟁을 모르겠어요.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은 진짜로 전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이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 군사력이 어쩔 수 없이 종유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개헌선을 못 미쳤다고 하지만 어쨌든 과반을 차지했고 개헌선에 막 이 자민당뿐만이 아니고 막 여기저기 개헌 동의하는 사람들 다 합치면은 그래도 81석이나 된대요. 그 개헌선에 4석밖에 모자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지켜봐야 되고 그 선거 결과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이 경제보복이 계속 간다는 거죠. 장기전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헌법을 바꿔 이른바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려는 아베 총리의 개헌안 추진에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일본 국민의 관심사에서 개헌은 뒷전이란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아베 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투표 후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선거는 개헌 세력을 확보하는지 묻는 선거가 아니라고 말하며 의미를 축소시켰습니다.
개헌 추진은 어려워졌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표 방송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죄 없는 한국이 길 가다가 그냥 뒤통수 맞은 거거든요. 물론 그냥 맞은 건 아니죠. 우리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라는 아주 역사적으로 정당한 판결을 했더니 일본이 자기네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길 가는 죄 없는 사람 뒤통수를 때린 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잘 대응해야 되지만은 이 일본의 부당성을 얼마나 알리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입니다. 오히려 이번이 기회라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번에야말로 일본이 얼마나 그 역사의 죄, 전쟁 범죄를 얼마나 부당하게 은폐하고 왜곡하고 있는지 우리나라가 이번 참에 확실히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경제 보복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WTO고 유엔이고 여기저기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이게 경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이런 역사 얘기, 위안부 피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국제적인 관심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어요. 경제 보복을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번 기회야말로 이 일본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알릴 기회다. 이런 해석들도 있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대부분의 언론 그리고 대부분의 우리 시민들 아무튼 상식적으로는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들인데 유독 이런 상식선에서 좀 벗어난 언론과 집단이 있죠. 참 요새 난리입니다, 난리. 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을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옛날에도 이랬을까? 진짜 100년 전에도 이랬을까, 진짜? 쭉 이랬던 것 같아요. 예. 뭐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간 초기에는 독립운동도 많이 보도를 하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제 또 천황폐하 만세를 외친 기록들이 많이 있고. 아니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기록으로만 역사로만 알고 있는 건데 진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야 진짜 대단하다. 네. 뭐 여러모로 대단하다 다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자유한국당이 사실 연일 정부를 비판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정부 비판은 항상 그렇죠? 열려 있는 겁니다. 민주사회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뭐 대응을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주요 키워드가 뭐냐면은 왜 반일 감정을 선동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황당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지? 그게? 네. 지금 이 상황은 일본에 반대하고 저항하고 항거해야 되는 시점이죠, 사실은. 그렇죠.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당한 경제 보복 상황에서 반일을 하지 말자. 그럼 뭐예요? 일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자는 거예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뒤집고. 일본이 요구하는 그 우리 위안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이상한 그 위안부 합의도 다 이행해주고 앞으로 그 일본의 반인륜적 그리고 반민주적인 그 반인륜적인 반역사적 그러한 침탈의 역사를 다 우리가 부정해주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반일하지 말라는 거는. 뭐 정부가 딱히 반일 감정을 뭘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겨요. 뭐 일부 정부 여당 인사가 뭐 국채 보상 운동을 얘기했다. 뭐 죽창가 조국 민정수석이 특히 욕을 먹고 있는데 죽창가를 뭐 올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정부가 잘못했다. 그래서 또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에 대해서 너넨 그럼 친일이냐? 일본이 굴종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나게 흥분해요. 우리가 언제 친일했냐? 우리도 일본 비판하는데 막 그러면서. 요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주 얄팍한 양비론이죠.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평소에 언론들이 양비론 하면은 안 된다. 양비론은 의미가 없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양비론이 말이 안 되는 사실 상황이죠. 왜냐하면 잘잘못이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언론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해외 언론들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양비론이 되냐 이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일본 빼고. 예.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18일 이게 지난 목요일일 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이 최고위원 회의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는데 이날 18일 날 유독 언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때 이 지난주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의 그 이상한 제목, 일본에 굉장히 유리한
일본의 혐한 감정을 선동하는 그런 제목. 그러니까 그거는 혐한 네. 제목이더라고 네. 보니까. 그런 제목이 이제 MBC 보도를 통해서 지난주에 그게 알려졌고 반일로 한국을 망쳐 일본을 돕는 매국 문재인 정권, 조선일보. 안타깝게도 한국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광복을 쟁취하지 못했다. 남이 가져다준 독립이었기에. 네, 니시무라 씨가 아까 그 일본판으로 보고 있던 칼럼은 원래 이렇게 이 조선일보에 실렸던 칼럼입니다. 이 같은 칼럼인데 제목이 다르게 돼 있어요. 뭐 반일, 매국 정권 이런 자극적인 표현을 쓴 일본어판의 이 헤드라인이 훨씬 더 뭐 강한 느낌을 주죠. 이 반일라는 말을 쓴 일본어판 한국 기사를 검색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국 수석을 포함한 여러 정부 인사들도 그거 공유했습니다. 공유하면서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고민정 대변인도 비판했죠. 근데 자유한국당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대신 그거를 올린 조국 수석 등 정부를 또 비난합니다. 반일 감정 부추긴다고. 그렇죠. 잘못됐다. 혐한 기사는 얘기도 안 하고. 예. 28일 날 언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언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뭘 잘못했다 그러냐. 반일 감정 자극하는 정부가 잘못됐다 이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날 18일 날 또 얘기했던 것이 자유한국당이 SBS 원일이 논설위원이라고 있습니다. SBS CNBC 용감한 직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의병이 그래서 나라를 구했냐는 발언으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그쵸. 그래서 지금은 방송에서 하차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방송에서 하차 입장을 이미 공식적으로 냈고요. 하지만 친일적인 발언은 아니다. 1910년 국채보상운동, 1997년 IMF 금모으기 운동 기억하자.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다. 이거는 의병 일으킬 사안이다. 동학 농민운동 때 죽창가라는 걸 불렀다. 대통령, 민정수석, 안보차장, 여당 의원 같은 맥락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의 방향성이 엿보입니다. 싸움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러나 전쟁은 이길 전쟁만 해야 합니다. 질싸움에 끌려 들어가는 거 결과는 재앙입니다. 강제징용 판결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이라고 봤을 때 의병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00년 전 구한말을 복귀하면서 당시 해법 운운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습니까? 5판에 또 5판, 지는 싸움에 끌려 들어가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 뭐 100번 양보해서 친일 발언은 아닌데 우리 국민들을 깎아내리는 발언이죠. 그렇죠. 우리의 항일 역사, 우리 선열들의 항일 역사를 상당히 모욕하는 발언이죠. 이거는 뭐 예. 역사 자체를 깎아내리는. 그렇죠. 부정하는 발언이죠, 사실상. 비하하는 네.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네. 니들 해봤자 안 된다. 그렇죠. 사실 그 그런 발언이 말이에요, 제일 사실. 충격적이었는데 질싸움에 끼어들지 말라는 건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또 화가 나네. 아 진짜. 자유한국당이 그 발언도 전하면서 사실 SBS 원일이 논설위원은 나라 걱정을 한 건데 이게 또 정부 인사들이 또 친일파라고 몰아갔다. 이제 나라 걱정하면 다 친일파냐.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한 것이죠. 최고위원회의. 참 대단하다. 저는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식의 정부에 대한 비판은 사실 감정 배출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냥 그게 굉장히 정략적이고. 예. 뭘 하면 다 정부 탓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결국에. 근데 이거는 정부 탓을 할 수 없는 걸 정부 탓하고 어떻게 있는 정부 거예요. 탓을 하냐? 이건 사실 그러니까 정부를 그렇게 탓하고 싶으면 사실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조국 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비판하기 전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SBS 원일이 논설위를 먼저 비판하고 그리고 정부를 비판했으면요. 그렇지. 조금 낫습니다. 일본을 네. 먼저 비판해 보세요. 그렇죠. 일본이나 조선일보 그리고 원일이 논설위를 먼저 비판하고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항일 역사 이렇게 부정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다른 방식을 제시를 하던가 이렇게 가야지. 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언론들은 두둔하고 그러고 정부 인사들이 반일 감정을 선동하니까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이거를 거죠. 보면 국민들을 얼마나 뭘로 보는지 네. 진짜 난 그분들의 시각을 딱 알 수 있겠더라고. 네. 니들 해봤자 안 돼 이거잖아.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자유한국당이 국민들로부터 친일파라고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해하는데 계속해서 이런 입장을 내면요. 국민들로서는 아무리 뭐 자유한국당이 실제로 일본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조선일보도 가만 보면은 몇 개씩 일본 비판한 사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설에도 또 이상한 말이 섞여 있어서 그렇지.
아무튼간에. 근데 그런 조금의 자기네들의 어떤 일본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진심으로 보이려면은 이런 식의 입장이 나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한 발언들 몇 개를 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18일 그 제가 말씀드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이 언론 환경이 참 안 좋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언론 환경이 참 안 좋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어제 또 일본 아베 수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열한 행위하지 마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사 한 줄 안 내고 이 외통위의 일본 수출 규제 규탄 결의안 불발 한국당 거부 이렇게 아주 이 못된 언론 국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못된 언론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아니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 비판하고 나서 말하고 행동이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죠 사실은. 아,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17일 국회 외통위에서 원래 이거 자유한국당도 그 결의안을 일본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로 다 합의한 초안까지 그러니까. 같이 작성한 거예요. 갑자기 근데 이제 거부를 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초안 자체를 자기네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시키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 의결을 거부할 것이다 하면서 아예 의결 절차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이 민주당 바른미래당까지 모든 다른 정당 의원들이 진짜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건 다 안 해도 좋은데 이거는 지금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일본이 우리 국회를 뭘로 보겠냐. 하소연을 했는데 끝까지 안 해줬어요. 뭐 네. 친일로 보겠지 뭐.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뭐예요? 최고위원 회의라는 이 그 최고위급 기관의 입장이 뭡니까? 왜 그것만 보도하고 우리가 일본 비판한 건 보도 안 하냐? 아니 그러면 언론이 본인이 기자면은 당연히 네. 언행일치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 의결 일정을 거부한 것이 당연히 뉴스 가치가 더 높죠. 물론 이거는 저희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뉴스 가치 판단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딱히 언론사들이 특히 주요 언론사들이 그 조경태 의원 발언만 축소 보도한 건 또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자유한국당이 의결을 거부한 게 17일, 조경태 의원이 자기가 일본 비판했다고 한 것도 17일. 그래서 17일부터 18일까지 5개 주요 일간지 조중동, 한겨레경향 지면 보도를 보면요. 네. 조경태 최고위원 일본 비판 발언은 없긴 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의결 거부도 5개 다 합해서 딱 한 건이에요. 아 그래요? 네. 뭐. 그것도 조선일보만 보도했어. 헐. 네. 참 안 좋네. 안 그러니까 좋아.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17일, 18일 양일간 주요 언론들이 너무 외면한 거 아니냐. 그 중요한 의결 거부권을. 그거를 왜 이렇게 생각할 했어? 수도 있는 거예요. 난 네. 어떻게 알았지? 이게 이제 통신사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비판한 건 포털 기준으로 보면은 조경태 의원 발언은 3건밖에 안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의결 거부는 한 22건 이렇게 됩니다. 확 차이 나요. 포털 기준으로 보면. 왜냐면은 이제 온라인 매체 지면 아까 말씀드린 신문들도 지면이 아니고 온라인상으로는 쭉 통신사가 보도한 거 전제하거나 받아 쓰면서 그래서 보도량이 상당히 많긴 해요. 그러니까 네이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런 같아요. 거 같네. 네. 근데 그래도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각 언론사들이 이제 통신사 거를 받아 쓰거나 이렇게 전제하면서 그렇게 쑥 네이버 포털 노출이 많아진 거지. 각 언론사별로 보면요. 걔네들도 의결 거부 딱 한 건씩 보도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도한 언론사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노출이 확 많이 되는 거죠. 그렇지. 네, 물론 조경태 의원 발언은 그만큼 이제 보도한 매체도 몇 개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이게 과연 언론사들이 의도적으로 축소 또는 과장 보도한 것이냐?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니 기사 가치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상황에서 일본 비판하는 거는 사실 기사 가치가 그렇게 그렇죠. 너도 나도 다 비판합니다. 나도 네. 하거든. 네. 근데 거기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의견을 안 했다. 그럼 사실은 이거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다. 네. 이렇게 하면서 기사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유한국당만 안 했으면 오히려 더 기사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일본 비판 발언을 했다고 하시는데 참 이런 같은 날 있었던 의결 거부권을 보면 진위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그렇죠. 가는 겁니다. 이제 이날 사실 히로인은 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어요. 이분 많이 아시죠? 민원연 회원분들이 특히 많이 아실 거예요. 이분 정말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했던 분입니다. 네.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 싫은가 봐 이분은. 그래서 조국 민정수석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어판 제목 그 보도한 MBC 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인용하면서 매국적 제목을 뽑았다. 중앙일보가 이 제목 변경에 대해서 답변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별로 말할 게 없다고 그랬고 중앙일보는 이제 반박을 했죠.
조선일보는 일부 기사를 지웠습니다. 특히 매국 문재인 정권이라고 노골적으로 규정한 그 보도는 지웠고 그리고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냐 이런 것도 지웠어요. 조선일보가 그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정말 이런 제목을 일본어판에 뽑았다. 이거는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부적절한 행위죠. 그렇죠. 한국 언론이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일본어판에 뭐 냈다 안 냈다를 떠나서 언론 보도 제목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거예요. 제목 자체로. 식민지인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일본 언론이 이런 제목을 뽑아도 항의해야 될 판이야. 그렇지. 네. 낯짝이라뇨. 낯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잡아보고 굉장히 비하하는 말인데 그렇죠. 일본 언론이 이런 제목을 뽑아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 판에 지금 한국 언론이 이건 너무한 거죠. 조선일보가 이 기사 삭제했거든요. 그 조선일보가 삭제했다는 건 뭐예요? 떳떳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렇지. 네. 그래서 조국 수석이 비판했는데 네. 정미경 최고위원이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유독 자기네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런 부분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언론을 향해서 공격하면 이거 정상인가요?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비정상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네, 도대체? 일본을 공격하는 제목이 있었다 그래도 이런 제목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을 공격하는 제목을 본 적이 없어요. 네. 물론 한국어판에는 조선일보 일부 사설 중에 일본을 비판하는 사설 제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보도량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일단 보도량으로 봐도 상대가 안 되고 우리나라 정권을 매국 정권이라고 규정지은 제목을 내보내고 이건 국민이 알아야죠. 민정수석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민정수석이 아니라 대통령이 해도 돼요. 이런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매국 정권이다.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냐. 이런 조선일보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 뭘 도대체 비판하려는 거지. 또 그러면서 원일이 논설위원 얘기도 했죠. 원인이 논설위원이 이제 15일 방송에서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특히 저는 의병으로 나라를 구하지 못했다 이 발언도 충격적이지만 지는 싸움에 끌려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도 상당히 우리나라를 스스로 굉장히 낮잡아보는 그렇죠.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어떤 식민상관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실제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뭐 친일파들이 했던 말이랑 똑같잖아요. 네. 그 무슨 영화 뭐였죠? 암살이었나요? 네. 몰랐다고. 그렇죠. 해방될지 몰랐다고. 그렇죠. 우리 의병들은 해병될 줄 알고 싸웠겠습니까?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냥 잘못된 발언이에요. 의병 역사, 우리나라의 수많은 선열들의 한일 역사를 모욕한 발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에서 비판이 나왔어요. 전 너무 일본 입장에선 발언이다. 한국인 입장에선 저런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실제로 그런 비판 발언이 나왔대요. 이제 그걸 또 정미경 최고님 마음에 안 드나 봐. 일본인 시각에서는 맞는 주장이지만 한국인 시각에서는 틀린 주장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컷 성질 부리고 외교 파탄 내고 국가이익 망치고 이게 한국인의 시각에 맞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누가 성질을 부리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조국 수석은 성질을 부린 적이 없어. 있는 사실 그냥 있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 의견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너무했다. 거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조선중앙일보나 SBS, CNBC의 이런 방송에 대해서 화를 안 내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화가 안 나. 화를 내야 돼. 나는 조국 수석이나 청와대 이 관계자가 발언을 할 때 그리고 고민정 대변인도 화를 내주는 게 물론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정부 인사들은 사실 화를 굉장히 참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했습니다. 화는 우리가 낸다. 네. 화를 안 내는 게 더 이상한데 자꾸 뭐 화를 낸다 뭐라 그래. 그럼 당신들은 화를 안 낸다는 건데 지금 그렇지. 이상하잖아요. 화가 안 난다는 거잖아. 이분들은 화가 안 나시나 봐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화가 난 다음에 일본에 항거하고 대책 마련하고 자구책을 세우고 이래야 될 상황인 거죠. 화를 안 낸다? 일본이랑 일단 협상부터 하자. 물론 협상은 해야 됩니다. 물밑 접촉 계속 해야죠. 협상은 하겠죠. 당연히. 근데 협상의 태도가 화내지 말고 일본의 입장을 잘 들어보고 잘 해주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협상 자체가. 그렇죠. 예, 일본의 부당성을 우리 정부 입장도 뭐예요? 우리 협상한다. 계속해서 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일본이 안 하는 건다. 근데 협상하는 우리 정부의 첫 번째 태도는 뭐다?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이 얼마나 부당한지 일본에 일단 설명을 해본다. 이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버린다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정부의 태도도 사실 기본적으로 화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부당성을 설명해야 된다 이거니까. 근데 지금 화를 내지 말라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성질 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인사들이 국채보상운동, IMF 뭐 근무후기 운동, 이순신 장군 얘기는 이제 대통령이 했습니다. 의병 주창가 뭐 이런 얘기 한 거 사실입니다. 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입니다. 김현종 2차장, 뭐 민주당 최재성 의원, 조국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한 게 맞아요. 네. 근데 이분들이 무슨 이 경제보복에 대해서 국채보상운동과 의병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착각을 하고 계셔. 예를 들어서 김현종 차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국민은 국채보상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한 민족의 우수함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그걸로 해결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우리 국민이 그만큼 위기를 극복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보낸 것이죠. 그렇죠. 항일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최재성 의원도 옛날 같으면 의병을 일으킬 그럴 사안이다. 이게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 쳐들어왔을 때 우리 국민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치. 이게 그리고 원일이 논설위원이 국가 못 구했다고 나라를 못 구했다고 굉장히 깎아내렸지만 의병이라는 거 자체가요. 국제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드문 현상이에요. 엄청나게 그래서 주목을 받았다고요. 이렇게 나라가 국난에 빠져가지고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국민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군대를 형성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 그럽니다. 그런 역사를 깎아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역사학적으로도. 그래서 우리 정부 여당 인사들이 우리의 어떤 국민과 우리 국가 역사의 우수함을 얘기하면서 국난 극복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지.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자는 건 그래 그거 지금 그렇게 하자면 좀 말이 안 되지. 좀 웃기지 사실. 근데 발언 들어보면 그런 취지도 아닌데 자꾸 뭐 그거 한마디 얘기했다고 항일 역사를 얘기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 역사를 싫어하시나 봐. 우리나라 항일 역사 되게 그러니까 싫어하시나 봐. 아니 지금 일본이 잘못했으니까 항일 역사를 되새겨야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자꾸 항일 역사를 얘기하면 뭔가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나 SBS, CNBC나 일본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자꾸 화내지 말라고 그러고 할 얘기를 하면은 자꾸 뭐 반일 감정 자극이냐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일부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친일 논란을 빚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민원연이 정말로 언론 정책 분야가 아니면 사실 각 정당에 대해서 논평이 잘 안 나갑니다. 뭐 방통위 관련 사안이거나 아니면은 국회 미방위에서 갑자기 어떤 국회의원이 저 민원연 얘기를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미디어 탈곡기 얘기를 네, 하셨지. 네. 미디어 탈곡기. 지금 듣고 계시죠? 네. 예전에 모 의원은 우리 민원연을 이상하게 불렀었는데 아무튼간에 그래요? 그런 사안이 아니면 사실 우리가 잘 논평 안 나가는데 이번에 하도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특히 지금 이거 보면 다 언론관인데 그쵸. 이렇게 하면은 사실 식민사관 또는 패배주의적 어떤 친일적인 관점, 언론을 보는 관점도 그런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어떤 이 친일 논란을 빚은 기사들에 대한 이 최고위원 입장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민원연에서 논평이 나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주기적으로 자유한국당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세요. 아우, 왜? 진짜 재밌습니다. 아우 싫어. 아우 왜 들어가? 지금 제가 이제 그 하는 일을 바꾼 다음에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자유한국당에 주기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얘네가 무슨 입장을 내나 많이도 내더라고. 역시 싫어. 제1야당이란. 네. 많이 내요. 진짜 하루에 그 뭐 대변인 그 저 원내대표 보도 자료가 많이 나갑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이것도 또 몇몇 의원실에서 또 듣고 계실 텐데. 예, 뭐 열심히 들으세요. 네. 예, 아무튼 그래서 참 재밌는. 이것도 재밌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화나는. 자유한국당이 좀 아무리 정부에 날을 세운다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국민의 어떤 공감을 살 수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친일 논란에 화내는 거는 그건 좀 웃긴 것 같아. 네. 사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 오랜만인데 저는 어, 개인적으로 네. 일주일 동안 잘 들었습니다. 빵 뉴스도 잘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탈탈탈.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활동가들이 네. 영상 컨텐츠를 많이 확대하고 있어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빵 뉴스 예. 재밌어요. 예. 여러분 인스타그램 꼭 가서 한번 보세요. 확실히 저랑 그렇게 별로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 않지만 확실히 젊은 사람들이 감각이 있다. 진짜 저는 그렇게 못 만들. 저한테 아마 하라 그랬으면은 저도 못합니다. 예, 저는 진짜 이게 또 이상한 말 쓸 뻔했네. 네. 아무튼 저는 진지한 타입이라서 네. 그런 거 못 만들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뭐 시키면 잘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그런 센스는 없습니다. 예, 확실하게 그런 센스는 없어요. 네. 붉은 전차님이 정기 후원을 시작하셨네요. 우와. 탈곡기 정기 후원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 아마 첫 정기 후원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기 후원 다신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붉은 전차님. 너무 감사합니다. 붉은 전차. 저 이런 닉네임 되게 좋아합니다. 붉은 전차. 네, 정말 좋아해요. 화이팅. 네, 강철구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네. 강철구나 아시는 분들 계실란가 몰라. 야, 소설입니다. 외국 소설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예. ISK04021님. 지네들 때는 방송사 사장이 개별의 방송에 개입을 했다고 자백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네요. 네. 자유한국당이 또 KBS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가지고. KBS를 엄청 욕하고 있죠. 스타트 21세기님. 정미경 발언은 똥볼 수준이 아니라 공에 발도 대지 못한 헛발질입니다. 구린내 나는 입을 이런 거 못 읽을 것 같은데. 예. 네, 아무튼. 예, 아무튼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네. 유튜브를 보니까 금요일 버전. 일본 주장에 근거가 된 조선일보 기사는 허점투성이. 요거 버전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네, 보니까 최철우님께서 제가 시사에 관심을 둔 게 박근혜 탄핵 국면부터인데 원래 조선일보 기사가 이렇게 질이 떨어졌었나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면서 유치하다. 청소년들도 콧방귀 낄 만큼 유치하다. 네. 대신에 늘 그들을 감시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인생님이 응원합니다라고 하셨고 붉은 비님이 품격 있게 싸우자라는 말 정말 좋은 말인데 그 품격이 조선중앙일보의 매국행위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렇죠. 품격 있게 싸우고 있는 민원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썩 그렇게 품격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네, 뭐 방기호님께서 조중동과 자한당은 아베를 좋아하는가 봐. 하늘보라님 민원연 화이팅. 네. 비트켄슈타인 M님 민원연 화이팅. 근데 구독자가 부족하다면서 그러게요. 눈물을. 그래서 저희가 영상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있는 것인데 네. 여기저기 홍보 좀 해주십시오. 네. 글로리아 영님 민원연 응원합니다. 정치일학님 김원경 사무처장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처장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어떡하나. 네. 연희신님 언론의 자유란 말 뒤에 숨어 폐악질한 언론이 청와대 논평을 비평하는 것이 어이없다. 청와대는 잘했다고 본다. 네. 민원연 조선일보 교탄성명 보도도 오로지 MBC 말고는 방송한 것이 없다. 이게 언론이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 이거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정희라면 이것들을 인혁당으로 몰아 금세 청산해 버려. 이거는 못 읽겠는데 이거는 편집해야겠는데. 아니 근데 이게 하도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예. 독재라고 하니까. 예.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런 말이. 그래도 우리가 박정희 시대로 돌아가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민원연 응원합니다. 조선일보랑은 같은 하늘 아래 못 살겠네요. 예. 히치콕신님이었고 김선도님. 조중동 채널 지우기 운동합시다. 이은선님, 저는 청와대의 지적이 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뜻쉽네요.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우리나라에서 당장 쫓아내야 합니다. 일본으로 꺼지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시사기획창, KBS 시사기획창 논란에 대해서 다뤘던 612화에도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네, 여기도 많이 달렸네요. 네, 이게 또 이제 KBS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서. 네. 공영노조, 이름은 그럴싸한데 적폐들 모인 종양 암세포에 가까워졌다. 천마잠님께서 네. 많은 언론들이 여전히 KBS 그 노동조합, 그러니까 전국 언론노조 산하의 KBS 본부와 KBS 공영노조를 구분하지 않고 자꾸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KBS 노조가 청와대가 KBS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KBS 본부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1노조가 아직은 KBS 본부니까. 새 노조. 예. 근데 이거 사실 KBS 공영노조가 낸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간에 많은 언론들이 KBS 노조라고 퉁쳐서 다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헷갈립니다 이러면. 네. 하데스님, 법을 놀이로 치부하면서 영등포에 기생하는 일본 참의원 것들이 법을 운운한다는 것부터가 코미디죠. 나라 정책에는 전혀 능력이 없는 것들이 웃기는 능력 하나는 전 세계 1등입니다.
월 1,000만 원 이상 받는 월급 모아서 대학로에 개그 소극장 하나 만들면 될 것이라고. 아 이거 누구 얘기하나 했더니 예, 우리나라 국회의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일본 참여연. 예. 네. 봄아지랑님 오늘도 열심히 해주신 당신들께 짝짝짝 감사합니다. 네. 세인츠 강님 KBS 내에 아직 적폐 인사가 남아있다고. 예. 최철우님께서도 큰 힘에는 그만한 책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도 시원시원한 태국기 방송 잘 들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아잘리아님 목소리가 귀에 너무 잘 들어옵니다. 응원합니다. 이날 방송이 누구였길래? 처장님하고 저 있었는데 아마 처장님이겠죠? 예, 네. 처장님이 예, 전달력이 상당히 좋으시죠. 네, 귀에 잘 들어옵니다. 예. 네. 정순현님 그 유명한 기자들은 윤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을 공격할 기회를 찾고 있었겠죠. 그러다 기회가 오니 팩트체크도 안 하고 얼씨구나 보도한 것이라고. 네, 시사기획창에 논란이 됐던 그 보도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최사규님 창이 시끄러워 굳이 다시 보기 했습니다. 시사교육창 말씀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광우님 시사기획창을 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 언론자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언론자유는 아시아 1위 언론신뢰단은 세계 꼴찌.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일은 아마 처형님이 오시겠죠? 내일 모르겠어요. 내일도 내일도 몰라요? 내일도 지방 일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아유, 한번 왜 이렇게 여쭤봐야 될 것 지방을 같아요. 다니셔? 예,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예. 처형님 이거 들으시면 내일 스케줄 좀 오늘 조정해 여쭤보시면 주세요. 되죠. 예. 네. 아니 오늘 안 오신다고 하니까. 예, 뭐 전화로 일단 여쭤봐야겠죠. 네. 아니 이거 들으실 것 같으니까.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네. 오랜만에 혼자 했는데 너무 외면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